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저희에게는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아내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이 난임이지 거의 불임이다.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하더군요. 허나 저희는 0.1%의 가능성에도 희망을 걸기로 하고 참으로 열심히 병원을 들락거리며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허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도 고생을 했는데도 역시나 저희에게 천사는 찾아오지 않았네요. 그동안 저희 아내 많이 힘들어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그만두자. 우리 아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 라고 해도 아내는 안 돼. 나 꼭 아이 가질 거야. 포기할 수 없잖아. 나 아이 못 가진다고 나 버리면 안 돼. 알았지? 나도 노력할게. 나 아이 가질 수 있어. 나 엄마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아이 갖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내가 아이에 대한 집착이 심해질수록 저와 아내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아시고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 또한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아내가 스스로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상처만 받고 얻는 게 없는 상태로 아이 갖기에 대한 시도를 멈추게 됐네요. 그 후로 아내는 저와의 잠자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도 갖지 못하는 본인에게 잠자리도 상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번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본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 아니냐고 하면서요. 저랑 잠자리를 하면서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집중도 못하겠다고 이런 본인이 싫으면 떠나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니까 아내가 저를 벌레 보듯이 하면서 방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아내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닫아버린 듯이 행동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았고 직장도 그만두더군요. 집에 제가 퇴근하고 들어와도 눈도 안 마주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거실에서 TV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하든 항상 웃으며 아내를 대했고 그렇게 아내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와이프는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말하고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만 계시니 얼마나 외롭겠어. 내가 밥도 챙겨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요. 저는 당연히 흔쾌히 허락을. 아내는 장모님 집에서 지내고 오면 한동안은 참 밝은 표정이었고 그런 아내의 모습에 안도가 되더라고요. 아내는 연애 때부터 카톡을 잘 확인하지 않고 용건이 있으면 전화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때 카톡으로 오늘 점심때 우리 엄마 좋아하는 빵 사드리고 자고 올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하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밭에 일하고 계셔서 혼자 엄마 집에서 라면 먹었어. 당신은 밥 먹었어? 이렇게요. 뭐 이런 간단한 통화를 마치고 오후 8시에 퇴근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는데 항상 바로 전화를 받던 사람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기 직전 전화를 받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화장실이라서 좀 늦게 받았다. 나 볼일 보고 있어. 아내의 말투가 평상시와는 달리 뭔가 모르게 어설펐습니다. 또 볼일 보면서 전화 받을 와이프가 아닌데 지금 볼일 보는 중이라는 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어쨌든 나 퇴근한다고 이따 밥 먹고 전화한다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이 한중 축구 경기가 있어서 그게 보느라 저녁을 못 챙겨 먹고 있는데 9시에 와이프에게 또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전기장판 놓고 주무시고 계시네. 그래서 TV도 못 보겠다. 난 이제 자려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모닝콜 해줄갱. 원래 와이프는 10시 전에 일찍 자는 편이라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처가에 가면 항상 자기 전에 어머님 옆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게 항상 다 들렸고요. 그런데 이날은 전화도 없이 끝마무리를 카톡으로 하는 게 영 수상했습니다. 정말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처가에 가서 자기 전에 전화를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밥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뭔가 느낌이 새하더이다. 뭔가 이상하네. 처가에 지금 가볼까? 아냐. 뭐 비도 오고 피곤한데 그냥 자야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그냥 잘 수가 없어서 처가가 20분 거리밖에 안 되니 그냥 확인만 해야겠다 싶어서 12시 20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서 와이프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차가 있어라 하면서 찾는데 역시나 와이프 차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걸 안 순간 눈이 뒤집혀 버리더군요. 모른 척하고 집에 가서 자고 내일 물어봐 말어. 고민하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 전화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안 받고 두 번째에 받길래 뭐하냐니까 자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딘데? 집이지. 어디냐고. 엄마 집이라니까. 왜? 그래. 설마 엄마 집에 온 거야? 네가 뭐가 이상해서 왔다. 하참나, 나를 못 믿고 엄마 집을 와. 당신이 처진이야. 진짜하다. 나 어떻게 사람이 그래? 장난하냐? 지금 그게 문제냐? 너 어디냐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열이 받아서 전화를 2번 더 걸었는데 안 받길래 한참을 차에서 담배만 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분 후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가 당신 어디야? 당신 있는 대로 갈게. 라고 하길래 어디서 뭐했냐 물으니 근처에 친구가 사는데 같이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더 어이없더군요. 내가 너 친구 만난다고 하면 못 만나게 한 적 있어? 라고 했더니 밤에 술 마신다고 하면 싫어할까봐 말을 못했답니다. 전화 끊고 집에 가 있는데 그렇게 통화한 지 1시간 후에 집을 오더군요. 너무 화가 난 상태인데 와이프는 들어오더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애교를 부리더군요. 그런데 그 애교가 싫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던 애교였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술도 먹고 그랬는데 여보가 알면 걱정할까봐 그랬죠라고 하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아무도 안 만나고 치과 생활만 하던 우리 와이프가 드디어 친구도 만나고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단 한 번도 의심이 드는 생각을 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던 아내인지라 다음부터는 꼭 말하고 술 먹고 그래. 내가 정말 절대 뭐라고 안 할게. 걱정도 당신이 연락만 잘 받으면 아내라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고작 며칠 뒤였어요. 처가에서 잔다던 아내가 자기 전 아무 연락도 안 하더군요. 피곤해서 먼저 잤나 싶어서 연락을 기다리다가 저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거니 안 받더군요. 그날 오전 내내 연락이 없다가 점심쯤에 부스스한 목소리로 이제 일어났다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물으니 본인이 왜 계속 연락을 해야 하냐고 내가 당신 소유물이냐고 소리를 지르대요. 사실 꼭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건 맞습니다. 허나 항상 자기 전 전화를 했던 사람이 연락도 없고 그 다음날 오전에도 연락이 없으면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내와 통화 후에 장모님께 안부차 전화한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와이프 보고 싶으시죠? 라고 살짝 떠보니 저번 주에도 봤으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혹스러움을 숨기고 웃으면서 통화를 마무리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아내가 있더군요. 아까 통화할 때 그렇게 짜증낼 땐 언제고 저한테 또 애교를 부리며 여보 어제 걱정했어. 미안해 이러는데 얘기하기 싫으니 안방 가서 자라고 나는 거실에서 잘 거라고 하고 계속 밀쳐냈습니다. 자려고 눕는데 화가 너무너무 치밀어 올라 안방에 들어가서 따졌어요. 너 어제 어디에서 잤어? 어디? 우리 엄마 집이지. 또 왜 그래? 장모님하고 통화 다 했어. 너 어제 장모님 안 만났잖아. 어디 가서 잔 거야? 아, 사실 저번에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집에 가서 잤어. 뭐, 그 말을 믿으라고? 못 믿겠으면 친구한테 전화해보면 되잖아. 그게 말이 돼? 친구들끼리 그 입 못 맞추냐? 내 친구를 10명한테 전화해서 나 어제 어디 있었냐고 물어봐. 다 자기랑 있었다고 얘기해줄걸?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차 키 줘. 내 차 블랙박스 봐야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아내는 오히려 자길 못 믿어서 그러는 거는 식으로 정색을 하더군요. 차 키 내놔. 왜? 블랙박스 보려고. 왜? 안 되냐? 그래. 그럼 이혼하자.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그럼 우리 이혼하자고 하고 거실로 나오니 안방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팔을 억누르며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려는데 제가 안방에 들어가니 그 옷 그대로 저보다 먼저 나가더군요.
그래서 카톡으로 왜 블랙박스를 안 보여주냐니까 자기 친구랑 술 먹고 차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비밀이라 아무도 알면 안 돼서 그렇다더군요.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그 친구랑 차에서 맥주 먹으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 친구가 블랙박스 영상들을 지우라고 했답니다. 또 차 살 때 딜러가 블랙박스는 3일에 한 번씩 포맷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아침에 블랙박스 영상을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친구 남편이 바람을 한 번 폈다 하면서요. 아내가 말하는 그 친구분 남편, 저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집들이 할 때 만났었고 아내 친구 가게에서도 몇 번 만났었네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더 네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지운 거다. 넌 큰 실수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뭔가 단단히 기기는 게 있으니 그게 숨기려고 지은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말이 맞다면 넌 친구 지자고 네 남편을 버린 거라고 그 블랙박스 내용이 밖으로 유출될 일이 뭐가 있냐고 했더니 저보고 2차증이랍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 지운 블랙박스 영상을 전문 업체에 맡기면 복구 가능하니까 음소거하고 내용 안 들을 테니 같이 보자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복구를 하던 안 하던 자기 맘이라네요. 이혼의 위기에서도 불박은 못 보여주겠단 강력한 의지. 정말 대단하더군요. 여기서 제 맘을 굳혔고 더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당장 이혼 서류 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가 다 준비되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정말 결백하다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친구네 가게 알바한테도 물어보라는 겁니다. 저한테 절대 부끄러운 행동한 적 없고 떳떳하다면서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걸며 울면서 얘기하더군요. 며칠 동안 와이프 몰골이 말이 아니라 안쓰럽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장모님 걱정하실까봐 본인 친정에도 못 가고 모텔에서 1박하고 다음날 집으로 서류를 가져왔거든요. 와이프가 결백하다고 자기 길을 왜 못 믿냐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절대 딴짓 안 했다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는데 의심은 갔지만 이번만 그냥 믿어주자 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점심때 와이프가 또 그 친구를 만난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점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고 친구 동네로 가는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점심때 만나러 간 애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온 저녁 9시가 돼도 안 오길래 너 지금까지 뭐하냐고 전화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준다고만 말하고서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반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이 발생됐다면 당분간은 전 그 친구 안 만났을 겁니다. 자숙을 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와이프는 보란듯이 용서해준 그 주부터 그 친구를 만나 술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1시간 후에 와이프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나 여기 멍들었어 호해줘. 뭐, 왜 그런데? 친구들끼리 싸워서 말리느라. 야, 넌 시간이 몇 시냐? 12시에 만난 것들이 9시가 돼도 술을 처먹고 있어. 내가 9시에 끝나고 회식을 하면 12시까지 몇 번을 전화하잖아. 또 네 친구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다디. 저번에 그런 사단이 났으면 적당히 만나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결국 지난번 얘기까지 다시 꺼내며 싸웠습니다. 이번엔 와이프가 그럼 이혼하자고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진짜 끝내자고 하고 거실에 누워있는데 안방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와이프가 우는 겁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거실로 와서 막 앵기는데 짜증이 나더군요. 이혼하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더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앵기는 게 사람입니까? 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넌 헤어지잔 소리 해놓고 어떻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앵겨. 라고 말하고 인상을 딱 썼더니 와이프도 정색을 하며 친구 집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아내는 주말만 되면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갔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에는 아내가 오면 박 터지게 싸웠지만 뭐 이제 그게 한두 달 지속되다 보니 저나 아내나 지쳐서 싸움도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냥 서로 투명인간처럼 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다시 헤어지자 말하더군요. 자기가 죽을 죄 지은 것도 없고 결백한데 내 앞에서 죄인처럼 못 산다며 이혼하자는 겁니다. 결혼한 지 2년 반인데 애가 안 생겨 또 나만 보면 죄인 된 기분이고 언젠가는 놓아주려고 했고 이참에 이혼하고 외로운 엄마 자기가 모시고 살 거라고 하면서요. 애 문제로 우리 집이나 저나 뭐라고 한 적 한 번 없고 그 문제는 너나 나나 스트레스고 이번 사건에서는 별개 문제고 이혼에 관련돼서는 그 이유가 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엄마한테 이혼한다고 얘기한답니다.
제가 제 와이프한테 네가 그렇게 결백하고 억울하면 증거를 대던가 친구 만난다는 약속 잡은 거 카톡을 확인시켜주던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던가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냐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없으니 당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당당하단 증거를 보여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나? 그 일 있고 바로 그 다음날 아내가 말한 그 와이프 친구 남편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 와이프 그 집에 자주 놀러 가나요? 뭐 그렇지 주말마다 놀러 오더라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주말마다 그 집 가서 자고 온다 하고 연락이 안 돼서요. 저는 형님이 바람핀다고 형님 와이프가 의심하고 있단 말까지 하려다 안 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에서 아내랑 안방에서 주말마다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실에서 자기도 하고 작은 방이나 서재에서 자기도 해. 형님 사실은 저는 어제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 내가 무슨 일 있는 것 같거나 집에 안 들어오면 너한테 연락 줄게 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형님에게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아내가 주말에 친구 집에서 자러 간다고 하면 형님께 연락해서 오늘 아내가 그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네요. 혹시 그 집에서 안 자거나 하면 꼭 연락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형님은 밤중에 방금 아내랑 같이 안방 들어갔다 자는 것 같아 걱정 마라라고 연락을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그저 아내가 친구를 만나 매일 자고만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내가 또 친구에게 간다고 하더군요.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형님이 먼저 연락하셨습니다. 아내 집에 잘 왔다고. 집에서 자기 아내랑 같이 맥주 한잔하려고 치킨도 주문했다 하더라고요. 본인도 친구들과 한잔하러 간다.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오늘은 아내 친구네의 안주랑 이것저것 싸가지고 서프라이즈 좀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뭐 친구 집이야 저번에 집들이 할 때 간 적이 있어서 아직도 내비게이션에 주소가 남아있기에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순댓집에서 모둠 순대를 포장한 후에 도착한 그 친구 집. 초인종을 눌렀고 아내가 항상 말한 그 친구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성이 남편분이시네요. 웬일이세요? 어쩐 일로? 저는 모둠 순대를 포장한 봉투를 가리키며 지금 맥주 한잔 하신다고 하셔서요. 아내랑 시간 보낸 적도 오래되고 제가 아내 오해한 것도 많고 해서 사과의 의미로 순대 좀 싸왔습니다. 아내 지금 안에 있죠? 제 말에 그 친구분 고개를 가우뚱하더니만 무슨 말이세요? 미성이가 여기에 왜 있어요? 미성이랑 저랑 싸우고 안 만난 지가 언젠데요. 미성이가 말 안 했어요. 걔가 여기 있다고 거짓말했나 보네? 걔 남자 생긴 거 같더니만 어디를 싸돌아다니고 나를 팔아먹은 거야?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그 친구분 얼굴을 보다가 혹시 제 와이프 어디 갔는지 예상이라도 되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퉁명스럽게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남편인 형님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은 뭐였나 싶더군요. 그러다가 아차,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놈이 붙어먹었구나. 나를 완전히 농락했구나. 저는 그때서야 자리에 주저앉아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 둘 가만 안 둔다. 감히 나를 농락해.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시 그 친구분은 문을 열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저는 잠시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그 친구분 화가 끝까지 나서는 남편 오면 가만 안 둔다고 소리 지르고 눈앞에 있던 화분을 던지시더라고요. 성깔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모른 척하면서 증거를 잡자고 하더군요. 우선 본인이 남편에게 연락해볼 테니 저한테는 아내한테 연락하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더군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한참 뒤 공중 화장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전화를 받더군요. 어디야? 거기. 왜 전화를 이제 받아? 여보 나 지금 친구랑 바닷가 와서 조개구이 먹으러 왔는데 조개구이 집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전화를 못 받겠어서 화장실 잠깐 들어온 거야. 아 그래? 바닷가 어디? 나도 바다 너무 보고 싶은데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나가서 좀 보여줘봐.
어떤 조개구이 집이야? 아내는 당황하더니만 대충 바다 이름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아내 친구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어디야? 나 지금 회식 중이야. 아 그래, 토요일 회식하고 진짜 웃긴 회사네. 내가 데리러 갈게. 술 마셨을 거 아니야? 어디야? 대리 부르면 돼.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끊기고 아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 사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차에 위치 추적기 달아놨거든요. 이놈이야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녀서 달아놓은 건데. 잠깐만요. 그렇게 저희는 위치 추적기 덕분에 형님의 위치를 알게 됐고 그 위치를 따라 무슨 흥신소 직원이 된 기분으로 달렸습니다. 한적한 바닷가였고 정말 조개구이집이 엄청 많은 곳 사이에 형님 차가 주차돼 있었고 그 옆에는 제 아내 차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석 쪽 안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한 후 차를 뒤에 숨어서 동태를 살폈습니다. 2시간 정도 뒤에 두 놈이 서로를 의지한 채 기분이 아주 째지는지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그놈 다시 차를 타대요. 아내 차에 탔고 그놈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이젠 다음 코스는 뻔하죠. 모텔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텔이 아니라 계속 바닷가 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모텔을 몇 개나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이놈들이 진짜 서로 마음으로만 사랑할 리는 만무한 터 무슨 꿍꿍이인가 혹시 눈치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 겁니다. 저희는 들킬까봐 거기에서 주차를 하지 못하고 조금 더 운전한 후 그 차가 주차돼 있는 쪽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멀리라 두 놈의 실루엣만 보일 뿐 뭐 보이는 게 없더군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둘은 신이 나서 손을 잡고 걷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아주 난리더군요. 그러다가 익숙하게 둘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바로 그 바닷가 옆에 있는 바위 뒤였습니다. 그 바위 뒤에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들든 말든 상관없다 싶어서 급하게 차를 몰아 그놈 차 받친 곳 옆에다가 받치고 바로 그 바위 뒤로 달려갔습니다. 그 친구분도 저를 따라오더군요. 그런데 그 바위 뒤에 가보니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동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짓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진짜 바보 같지만 그 소리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 콧물 다 짰습니다. 입 막고 진짜 엉엉 오열했어요. 아내 친구는 너무나 열받아서 당장 저 놈 죽이러 가자고 저한테 말했지만 우선 진정하고 카메라 존나고 말했어요. 저 놈 제대로 망신 줄 수 있는 증거 남긴 후에 죽이더라도 죽이자고요. 그렇게 동굴 아니었지만 해가 비치는 곳이라 그런지 정말 동영상 촬영은 생생하게 잘 되었고 한 4분 지났나? 더 이상은 저도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작은 바위 몇 개를 들고 그곳으로 달려가 그 놈들에게 내던졌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던 그것들은 고함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아내 친구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고 미친듯이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살색의 그 형님의 와고네가 불렀던 그 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의 혈투가 끝난 후 쓰러져 있는 그 상간남과 제 아내를 남겨놓고 제 아내 차 키와 그 놈 옷들을 다 뺏어서 저는 아내 차를 타고 아내 친구는 본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아내에게선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저는 그날 촬영했던 영상을 아내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미안하다 하면서 연락이 미친듯이 오대요. 그 상간남한테도 말이에요.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이지 잔인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뭔가 단단히 기기는 게 있으니 그게 숨기려고